오케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려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노력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아까 하다가 중간에 좀 끊어져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전 훈련 모형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세 조정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보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반 모델은 이제 좀 더 이제 규모 있는 데이터고 이 기반 모델 자체는 이제 깊은 그런 이제 모델들인데 이거를 이 기반 모델을 이제 바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너블을 이제 폴스를 해서 이제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일부 계층만 동결을 이제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새로운 출력과 이제 고층부를 같이 훈련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학습률을 이제 많이 이제 낮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가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같이 324페이지의 하단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해당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째서 더 많은 층을 미세 조정을 하지 않는가? 즉, 전체를 미세 조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합성곱 기반층에 있는 하위층들은 좀 더 일반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특성들을 인코딩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제가 그런 비유가 이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층부하고 이제 고층부하고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기술이 뭐 사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고 치면 PC 활용 능력, 엑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든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서든 이제 재사용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점점 이제 승진을 해서 더 이제 조직의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그 조직에 이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의 그 자신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그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서는 이직을 하면 통째로 그 팀이 다 이직하지 않는 이상 이 능력을 유지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비유예요. 비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합성국 기반의 하위층들을 재사용이 이제 어, 가능한 편인데 고층부로 올라갈수록 출력하고의 연관성을 이제 강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상위층들은 좀 더 특화됐다. 그 문제에 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하위층으로 갈수록 미세 조정에 대한 효과가 감소하는데 하위층에 대한 동결을 점점 풀어주면 그만큼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훈련해야 될 매개 변수가 많으면 과대적합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나 작은 2000개짜리 데이터셋으로 1500만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진 그런 어떤 모형을 훈련한다는 것은 그냥 과적합을 그냥 불러들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이제 수행을 하신 것처럼 이 코드 8-27번과 같이 마지막에서 네 번째 층 정도를 이제 동결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서 네 번째 층까지 동결을 하는 것은
마지막 이 최상위 두세 개 정도 층만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좋고, 이 최상위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그 아까 그 출력 블럭은 빼는 겁니다. 기반 모델의, 그죠? 최상위 이제 층 두세 개 정도인데 이게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네 개가 될지는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도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 모델의 미세 조정을 할 때 학습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이제 학습률의 기본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근데 이것도 미세 조정에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식으로 100분의 1 수준으로 학습률을 이제 낮춰줘서 미세 조정을 이제 수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잘 수행이 된다면 여기서 이 베스트 모델을 적용을 하고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했을 때 98.5 정도의 테스트 정확도를 이제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미세 조정을 안 했을 때 비해서 한 1% 포인트 정도 이제 그 성능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보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실제 그런 결과를 이제 얻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한 이제 용 결과에서는 근데 일단 밸리데이션이 이제 97로 끝났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99로 혼자서 날아가 버리지는 이제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0번째 마무리되는 거 이제 같이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요게 마무리되면 이 노트북스에다가 어, 반대로 했어야 되네요. 현재 이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적재된 가중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로컬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수행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이제 구워 왔어요. 가중치를 이제 구워 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4일차 노트북에서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불러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던 이제 방법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테스트 로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모델을 이제 불러왔고 이제 테스트 모델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매번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임포트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3일차 노트북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셀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좀 이제 붙여놓고요. 요거를 이제 함수화를 하겠습니다. 베스트 모델은 이제 evaluate 이제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모델이랑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받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재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이제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평가하는 거를 이제 뭐 프린트물이나 이런 거를 매번 하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우리가 그 효자손처럼 이제 사용해 왔던 게 뭐냐면 훈련 결과표 생성이죠. 그것도 이제 요 셀도 3일차에서 가져와서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어, 사용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매번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 결과표 생성과 이벨리웨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베스트 모델을 다시 이제 적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베스트 모델은 이제 캣도그 이제 케라스고, 그러면 evaluate 모델이라는 함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매번 저렇게 이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다음 같이 이제 하고, 이게 이제 그 테스트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확인이 이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 불러오실 때 그 람다 레이어 때문에 이제 세이프 모드를 이제 폴스로 해가지고 이제 불러와지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세 조정을 했는데 그 요게 97 정도에서 그 보여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현이 안 됐는데 이 결과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한 1% 이내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직접 얻으신 결과에서는 요거보다 좀 높으실 수도 있거든요.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는데 교재랑도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얼마 정도 이제 되는지 한번 그 확인해 주시고, 또 이제 나는 이제 뭐 98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뭐 이랬는지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이프 모드 요거는 이제 새로운 API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레이어에서 람다라고 하는 레이어를 이제 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처리 함수를 레이어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요 어, 람다 레이어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이 세이프 모드 false라고 하는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게 그냥 임의의 함수를 레이어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함수가 혹시 이제 그 위험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인 경우에는 이 모델을 이제 적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이제 위험한 코드가 이제 실행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게 예전 API에서는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생겼고요. 네, 텐서플로우 이제 2.15 버전에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람다 레이어 같은 구성을 교재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98.5는 저는 못 얻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1%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데이터 증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8장의 내용을 이제 떠나서 9장의 이제 컴퓨터 비전을 위한 고급 딥러닝 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사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하던 것과는 좀 그 다른 형태로 모형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비전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이미지 분류 이때까지 해왔죠. 이미지 분할, 그리고 이제 객체 탐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지 분류는 이제 개냥이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미지 분할의 경우에는 영역을 나누거나 이제 분할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요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탐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전 훈련 모형 중에서 아주 훌륭한 모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 분할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분할의 사례를 또 통해서 같이 이제 볼 텐데요. 새로운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분할 예시고요. 이 새로운 데이터셋은 또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은 그 옥스포드로 시작하는 이제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 폴더에서 역시나 압축 파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캣도그와 마찬가지로 압축을 이제 해제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분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 분할을 위해서 그 드라이브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복사를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음, 어떤 이제 파일을 참조해야 되는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폴더에서 드린 것 중에서 옥스포드 팻, IIT 팻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이제 파일을 경로를 이제 획득하신 다음에 데이터 폴더로 복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hange 디렉토리 데이터를 이제 수행하고 언집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이제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폴더에 그 스퍼드 팻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되면 이제 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일들도 한번 그 구경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폴더에 이제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 어노테이션즈랑 이제 이미지스가 있는데 이미지스를 이제 같이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이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막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로컬 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요 이후로부터는 이제 로컬에서 진행하는 건 이제 동일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야, 그러면 또 겨냥이 또 하는 거야?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노테이션즈에 이제 가서 트라이맵스라고 하는 이제 폴더에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해당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 목록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작업을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put 이미지 디렉토리는 데이터 폴더에 이제 이미지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타겟 디렉토리 이게 왜 타겟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경로가 복잡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럼 이제 그 이미지 파일들의 목록을 우리가 이제 획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파일들의 목록도 이제 획득을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이미지 파일들의 경로를 이제 획득하는 과정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리스트 dir이라고 하는 이제 API를 통해서 이제 해당 경로에 있는 이제 파일 명들을 획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거는 파일의 명칭만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이 F를 파일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명만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실제 경로를 그다 이제 조합하기 위해서 디렉토리의 경로와 파일명을 이제 합치는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디렉토리에 그 대상 파일이 아닌 여러 가지 뭐 시스템 파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JPG로 끝나는 그런 이제 파일들만 이제 획득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을까지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파일명 순으로 정렬을 이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이미지 파일의 이제 길이랑 타겟 파일의 길이가 이제 동일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파일들 그 프린트를 해서 이미지 이제 파일즈에 이제 한 처음 3개랑 그리고 타겟 파일즈 한 처음 3개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서로가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로가 이제 합쳐졌잖아요. 근데 이게 쌍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 요 어비시니안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고양이 뭐 품종 같은데 이게 서로 이제 쌍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이제 JPG고 하나는 이제 그 어노테이션즈에 들어있는 이제 PNG 파일인데 이게 개수도 맞아야 되고 서로 이제 각각 쌍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파일명이 서로 이제 일치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OS 패스 조인, 아니,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타겟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 여러 이제 경로들이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요인을 베이스 네임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네임이 서로 이제 일치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마지막에 또 이제 확장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 네임을 획득을 하고 확장자를 이제 제거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네임은 잘 획득을 했는데, 그죠? 파일명 이제 1번인데, 여기서 그 확장자를 이제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스프릿 익스텐션까지 해서 이 파일명에서 이제 확장자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두 개의 파일에 그 동시에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확장자를 제외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파일명 1번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람다로 인라인 함수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일명으로 이제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명 획득에서 이미지 파일과 이제 타겟 파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파일명만 잘 획득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이제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 파일에 대해서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쵸?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이거였고 이 모든 그 파일들에 대해서 서로 그 일치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요 이미지들을 획득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케라스 이제 유틸즈에서 어제 이제 사용하셨던 그 로드 이미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인투 어레이 이 두 개를 활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 파일즈 첫 번째를 한번 이제 로드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가장 간단하게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획득이 되고요. 아까 이제 봤던 그런 이제 귀여운 고양이의 사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대비해서요. 로드 이미지에서 이제 타겟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겟 파일을 그 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파일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타겟 파일을 좀 관찰하기 위해서 타겟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어, 타겟 데이터로 이제 바꿔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크를 통해서 타겟 데이터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 2, 3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교재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30페이지와 331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의 데이터셋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분할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 분할에서 이 시멘틱 분할하고 인스턴스 분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했는데, 이건 이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멘틱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번역을 했다면 아마도 영역을 분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러면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이 어떤 물체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그냥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명확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뭐 나무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영역 분할에 속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인스턴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 학습으로 레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즉, 어, 이 개별 픽셀별로 클래스를 나누는 겁니다. 분류는 분류인데 요 개별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레이블을 이제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요 픽셀들이 픽셀 타겟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이 픽셀 타겟의 값이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경하고 배경하고 이제 윤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 눈으로 보면 아까처럼 그냥 검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픽셀의 강도는 0부터 255까지의 이제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0은 그냥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255는 이제 하얀색입니다. 근데 1, 2, 3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사실상 거의 까만색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한 정보를 이제 살펴보면 실제로 1, 2, 3이라는 정보가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타겟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그 임쇼를 해서 이제 타겟 데이터를 이렇게 임쇼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 타입도 이제 8비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그 127, 그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1, 2, 3을 이제 빼기를 한 다음에 잘 보이겠다.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경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경이고, 요 하얀색들로 표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윤곽선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왜 이런 작업을 수행했는가 하면 원래 이제 값들은 012예요. 원래 값들은 1, 2, 3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012로 바꿔줘야 됩니다. 레이블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0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얘가 0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까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127을 이제 곱해주면 0은 이제 계속 까맣게 0이 되고, 얘는 이제 127이 되고, 얘는 254 이렇게 돼서 거의 하얗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을 잠깐 바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1을 빼는 작업은 요 타겟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타겟 데이터는 이제 요 위쪽에서 원래 이제 numPy 유니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타겟 데이터는 빼기 1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부터 시작하는 레이블을 0부터 시작하도록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1, 2, 3을 012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괄호를 제거를 하고, 원래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겠죠. 뭐냐면,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지난번에는 뭐 이미지 데이터 셋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개냥이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공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이런 이유예요. 지금 타겟 데이터를 폴더별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 타겟 값 자체가 개별 픽셀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냥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이미지 데이터셋 from 디렉토리라고 하는 API를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읽어오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뭔지는 알았어요. 데이터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 이거를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부분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이제 보시면 방금 전에 하신 내용은 교재 이제 332페이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333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그냥 수동으로 하나를 읽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적재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찰은 잘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읽어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적재 과정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로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파일즈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리고 타겟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지정을 하고요.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concatenate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파일 패스를 우리가 준 파일즈에서 그 획득을 하고 이미지를 이제 그 적재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컬러 모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컬러 모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RGB인데 이 3채널이 이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 타겟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 모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지정을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가 잘 적재가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200, 200으로 좀 할까요? 이게 서로 이제 가변 이미지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가 잘 적재가 되고 쉐입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캐트네이트가 아니고 스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해보기 위해서 5개만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요 스택으로 해야지 200 바이 200의 3채널짜리가 5개 이렇게 이제 쌓이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겟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로드로 하는데 컬러 모드를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겟 데이터 쉐입도 잘 되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잘 적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리미터를 해제하고 다 적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이것을 어, 영역 분할을 하는 모형을 만드는 절차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